오늘은 이제 옹저 잡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옹저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특정 부위가 곪거나 염증이 생기는 증상을 옹저라고 합니다. 이 옹저는 사실 본인이 잘 모르는 사이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면 좋은데 안으로 오장육부나 내장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럴 때는 검사를 해도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시름시름 자꾸 아픕니다. 그래서 가벼운 부스럼부터 몸 안의 덩어리까지 여러 가지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돼서 잘못되면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병으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요. 옹이라는 것은 얕으면서 얕게 곱는 거예요. 얕으면서 이렇게 크게 곱는 것을 얘기하고요. 저라는 것은 깊으면서 이게 문제예요. 저증이라는 게 이게 문제인데요. 깊으면서 오래되고 잘 나타나질 않아요. 이 저증이라는 건요. 이 사람의 엉덩이나 이런 데 만약에 난다 그러면요. 쑥 꺼져 들어가요. 이유 없이. 그러면서 약간 검은틱틱하게 이렇게 변색이 됩니다. 이게 옹저라는 게 사실은 쉬운 병이 아니고 그러나 한의학적으로 뚜렷한 원인을 찾아내면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옹저의 원인은 가장 많은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에 의해서 옹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쌓이다 보면 어디에 뾰루지나 곱는 증상이 나타나요. 사람의 몸에 뾰루지나 이런 거 나타날 때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이 스트레스예요. 어떤 분이 등에 요만한 뾰루지가 났어요. 등에. 그리고 등이 가렵대요. 근데 의사에 딱 나와 있어요. 스트레스, 울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스스로 볶는 체질이에요. 정확하게 살아야 되고 완벽하게 살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남한테 지면 안 되고 남한테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스스로 볶는 거죠. 그게 쌓이면은 자기한테 스트레스가 되고 자기 눈을 찌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등에도 뾰루지가 날 수가 있고 엉덩이 쪽으로 뾰루지가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스트레스에 의한 옹저입니다. 그다음에 체력 저하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생깁니다. 이거는 연세가 많은 분이 많겠죠. 그다음에 노동자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일해야 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서서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각종 수술이 많아요. 수술 뒷 마무리를 잘하죠. 겉으로 볼 때는 잘해요. 그런데 안으로 보면은 기혈 순환이라든지 그 경락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숨어 있다가 몸 상태가 체력이 떨어지면 이게 딱 드러납니다. 어떤 쪽으로 드러나냐면 자기 약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수술했다는 건 약점이잖아요. 일단 그릇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그 약점 쪽으로 병이 드러나는데 옹저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살이 찌면은요. 살이 찌면 뾰루지 잘 나요. 옛날에 북한의 김일성 여기 보면 이렇게 뾰루지가 났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었잖아요. 그 양명형이거든요. 그 양명형이라는 건 뭐냐면 많이 들어서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찌면 순환이 안 되잖아요. 순환이 안 되면 거기에 열이 나요. 우리가요 퇴비를 이렇게 막 쌓아놓으면요 겨울인데도요 밑에서 막 그냥 이 김이 무럭무럭 나요. 그건 안에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체중이 많이 늘고 자꾸 살이 쪄가지고 지방층이 두꺼워지면 내열이 생겨요. 그럼 안에서 썩는 병이 잘 생겨요. 뾰루지 같은 게 겉으로 나오면 좋은데 안에서 생기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비만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요즘 비만 때문에 이 옹조 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그다음에 양명형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잘 먹는 사람. 과식한단 말이에요, 언제. 과식하면 그게 두복열이 돼. 열이 있으면 일단 어떤 뾰루지라든지 썩는 병이 잘 생겨요. 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입안도 잘 헐어요. 이게 다 옹조 일종이에요. 입안 잘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몸이 더운 체질, 몸이 찬 체질이 있고 더운 체질이 있는데 더우면은 상하죠. 그게 옹조예요. 상한단 말이에요, 어디가. 찬 사람은 안 상해. 이 더운 사람은요, 당뇨가 오더라도요, 발끝이 썩는, 네, 썩는 당뇨가 있어요. 이게 옹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환자들이. 그 다음에 저녁 과식이에요. 과식하면 두복열이라는 게 생겨요. 하여튼 과식, 과로, 말 많이 하는 거, 이건 다 옹조의 원인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근데 특히 이 과식에 의해서 많이 와요. 네. 그 다음에 음주가다. 여기에요. 성생활 가다 한 가지가 포함돼요. 더. 성생활을 많이 해도 옹조가 생겨요. 네. 그래서 뭐든지 무리하면은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게 처음에 됐다가 그게 안으로 들어가서 내장기에 오면은 큰 병이 되는 거예요. 내장이 썩는 건데요. 내장이 썩는 게 겉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시름시름 아파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옹조 잡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옹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거를 옹조 잡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로는요, 추웠다 더웠다예요. 우리가 추웠다 더웠다 하면은 뭘로 알아요? 감기로 알잖아요. 근데 감기만 이렇게 한열이 있는 게 아니라 옹조에 의해서 어디에 썩는 병에 의해서 한열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럴 때는 특징이 있어요. 맥이 높게 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요, 맥이 높게 뛰면은 열이 나야 되는데 오싹오싹 춥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곳이 딱 아파요. 그러면 바로 옹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는 전문가들도 이거 놓칠 수 아주 놓치기 쉬워요. 또 옹조에 의해서 설사를 해요. 우리가 설사하면은 일반적으로 잘못 먹거나 뭐 배가 차거나 이러면 설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옹조에 의해서 설사를 해요. 네. 어떤 사람 수술 뒤에 설사를 하는데 보니까 아무리도 안 고쳐주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옹조 설사더라. 이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옹조 번갈. 옹조 번갈이는 뭐냐면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해지면서 칼증이 자꾸 나요. 네. 또 옹조 담성. 가래 끼는 거예요. 이거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가래 끼지만요. 옹조에 의해서도 가래 껴요. 또 몸이 약해도 가래가 낍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끼는 담성.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에 가래 끼는 거. 네. 그다음에 옹조 구역질. 그냥 미식미식 구역질이 나요, 자꾸. 그다음에 옹조 작통. 수술은 분명히 잘 됐어요. 근데 그 부위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속옷도 못 입어요. 근데 가서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본인은 괴로운데. 이게 바로 옹조 작통입니다. 많아요, 이런 경우. 옹조 하늘이라는 것은 옹조가 낳기 전에 가래와 함께 오한이 자꾸 춥다 그래. 그러면서 신열이 나는데 이렇게 재보면 별로 열은 안 올라가요. 옹조 설사는 옹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몸이 상하거나 기가 허해져서 소화가 안 돼서 일어나는 설사로서 수술 후의 설사가 제일 많습니다. 딸꾹질이라든지 정신이 흐릿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옹조 번갈증인데요. 옹조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러면서 갈증이 나죠. 네. 옹조 담성, 옹조 부위에 담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마르면서 목에 가래가 자꾸 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옹저작통, 통증이 있어서 수술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놈의 통증이 안 가셔요. 이건 바로 잘못 치료가 된 거죠. 예, 옹저작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옹저에는 여러 가지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를 옹저작통이라고 합니다. 이 옹저작통은 전문가들도 놓치기 쉬운, 그래서 오진하기 쉬운 그러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옹저, 수술 후 또는 안에 어떤 곪는 현상에 의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전문가들도 오진을 하기가 쉽다는 거.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 이게 심해지면은 또 좋지 않은 병으로 이어되기 때문에 옹저잡증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기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강의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치료 사례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어떤 치료 사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옹저잡증 중에 하나인 옹저설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사를 한다고 그러면 음식을 잘못 먹거나 배가 차서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옹저로 인해서 설사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옹저 설사 환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네, 옹저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 중에 옹저 설사에 관한 사례인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또 어떤 환자였나요, 박사님? 네, 65세 남성이었는데요. 묽으면서 설사를 하는데 2년간을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너무 설사를 해서 10kg나 체중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심각한 설사였죠. 당연히 설사가 나니까 설사를 멈추는 치료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진을 하는 가운데 이분이 전에 큰 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다른 곳에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옹저 설사와 연관지어서 치료를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큰 수술을 한 것이 설사의 원인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수술 후에 마무리가 잘 되지 않으면 옹저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설사가 나기도 하고 열이 났다 식었다 이러기도 하고 몸살 기운 같은 현상들이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번갈이라고 해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갈증이 나는, 입안이 마르는 이러한 증상들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옹저설사라는 개념을 모르면 지사제를 아무리 투여해도 그 설사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안색만 나빠지고 자꾸 체중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옹저설사라는 것을 모르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불편함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동반되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설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겠죠. 명치가 당기듯 답답하다. 밥을 먹으면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자꾸 설사를 한다. 음식 먹어도 거북하고 허기가 지고 음식 맛이 나지를 않는다. 또 이상한 것은 매일 설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4, 5일에 한 번씩 물설사가 났다. 몸무게가 10kg 빠졌고 또 새벽에 2시에서 4시가 되면은 쥐가 잘 나고 한참 주물러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새벽에 쥐가 난다는 것은 혈병이고 이것은 수술과 연관된 병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도 옹조에 의해서 어혈에 의해서 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는데 모르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환자만 골탕을 먹은 겁니다. 날씨가 차면은 소변을 자주 볼 때도 있고 다리가 많이 무겁고 천근만근이다. 모든 증상들이나 맥으로 볼 때 옹조 설사로 보고 감히 불안검정 기산을 한제를 투여하였습니다. 옹조에 의해서 설사가 났으니까 옹조를 좋게 해주는 치료를 하니까 당연히 설사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를 난다 그러면 이미 설사 나는 약을 쓰지 누가 옹조약을 씁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치료가 되질 않았고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고 체중이 10kg나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옹저 잡증의 치료 사례들 계속해서 만나보고 계신데요. 이제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옹저 번갈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 번갈이라는 것은 입마름과 갈증 또는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 갈증이 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젊은 여성이 갈증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냉대와 하와 연관될 수가 있는데 연세가 많은 분이 자꾸 갈증이 난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진액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큰 수술에 더군다나 갈증이 심한 것은 상처가 제대로 아물질 않았고 거기에 경락이 제대로 소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물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걸 느끼면 덜 아문 겁니다. 한 번은 70대 후반의 남성이 내원했는데 몇 년 전에 전립선 암을 수술을 했답니다. 그 뒤에 이상하게 번갈증이 심하면서 너무 괴롭고 몸이 좋지 않아서 가감팔묘환이라는 한약을 투여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번갈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네. 그렇다면 체질이나 맥에서 오는 특이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맥에도 아주 독특한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마른 체질입니다. 살이 안 쪘죠. 그러면서 얼굴이 갸름하게 생긴 혈과형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마에 꺼머죽죽하게 기미가 낀 게 특징입니다. 사람들 보세요. 이마 기미 낀 사람이 많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은 특징적으로 이마에 기미가 꼈더라고요. 또 입술이 붉고 맥은 62, 60맥으로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맥이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이마가 검은 것은 이마는 폐로 보기도 하고 방광으로 보기도 합니다. 주름이 많을 때는 폐로 봅니다. 근데 이마가 벗겨지거나 넓거나 이마에 때가 꼈거나 점들이 많으면 이것은 방광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진액이 새는 현상이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불편해하신 증상들도 있었을까요? 이분이 처음에 병원을 가게 된 것은 허리가 아파서 간 겁니다. 좌측이 더 아팠는데 허리를 구부르기 어렵다고 했고 또 그 뒤에 방광암 수술 후부터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밤에 소변 때문에 서너 차례 깬다고 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전립선 제거로 여성 호르몬을 지금까지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여파로 우울증까지 올 수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상당히 심해서 물을 달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소화가 더부룩 잘 안 되면서 헛배가 부르고 대변이 평상시에 약간 묽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요. 이 많은 증상들 중에서도 입마름과 갈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또 치료를 해주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증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큰 수술을 한 뒤에 갈증이 많이 난다는 것은
물만 먹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은 물을 달고 산다고 그랬어요. 갈증이 나니까. 더군다나 이마의 색이 검은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가간팔묘안을 투여했더니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칼증이 많이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여러 번 투여하니까 이마, 갈증도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허리도 안 아프고 이마의 색깔이 많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이분한테는 방광정경이라는 침 치료도 같이 해주었습니다. 네, 치료 결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그 원리를 설명드리면 이 환자는 마른 체질로서 요통으로 내원했고 증상에서 소변을 자주 보고 귀가 안 들리는 신호 증상들이 나타났고 또 소변을 자주 보는 마른 체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인신경환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마에 때가 꼈고 때깔이 나쁘단 말이에요. 또 암을 수술 후에 갈증이 났고 소변이 잦으면서 가스가 차고 대변이 묽어지는 등 이런 증상들은 바로 밑에 화력이 약해서 즉 명문화쇠에서 오는 증상으로 보고 가간팔묘안을 투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흔히들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셨는데 이게 병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병 때문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증이 날 때 유난히 심하면 병이 심한 겁니다. 더군다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갈증이 나는 것은 진액이 고갈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 열독이 성하면 심장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혀가 마르고 번갈증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단지 신기를 보하는 약으로 속을 보하면 이런 증상들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바로 가간팔묘안이라는 것이 옹조 갈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은 성약이 되겠습니다. 이 약은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더욱 좋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더욱 좋은 이유는 여기에는 오미자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오미자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갈증을 먹고 할 뿐만 아니라 옹조를 예방하고 이 약을 오래 먹으면은 기혈이 든든해진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나이가 들면 기혈이 점점 쇠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힘을 못 쓰는데 거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단지 이 약은 이마가 껌거나 이마가 넓거나 또는 눈썹이 진하거나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마가 검은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마가 검은 것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콧등이 이렇게 검을 수도 있고 이마가 검을 수도 있고 또 요 측면이 이렇게 검을 수도 있어요. 기미 같은 게 낄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해석이. 이마가 검은 것은 방광으로 진액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요 콧등이 검은 것은 비위가 약하거나 허로증이고 요 측면이 기미가 많이 끼거나 검은 것은 대장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마가 방광에 해당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진액과 관련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마에 상처가 있거나 검은색이거나 인당에 주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흠으로 보고 그 흠을 보완해주는 약을 썼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약은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거나 얼굴이 검거나 비백하거나 또는 머리카락이 유난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비근이 여기가 푸른색을 띠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귀가 크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번갈증이 있을 때 가간팔묘안을 쓰는 겁니다. 또 팔상론이라는 형상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신기와는 하관이 빠진 형이나 기과형에 쓸 수가 있고 코가 발달한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또 가감팔미환을 쓸 수도 있는데 이 가감팔미환은 혈과라고 갸름하게 생기면서 상중하로 이렇게 생긴 사람들한테 특히 잘 치료될 수 있는 그러한 약이 되겠습니다. 네, 갈증과 입마름을 통해 옹저 번가를 치료한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다음 사례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어떤 사례인가요? 치질을 수술하고 나서 또 자궁근 정도 또 수술을 했답니다. 60대 여성인데요. 맥이 112맥, 94맥을 쳤어요. 이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면서 잘 때 식은땀이 나고 오슬오슬 춥기도 하고 여름이 되면 땀 때문에 아주 싫다고 했습니다. 감기 몸살 증상이 자주 있으며 여기저기가 다 아프다고 하는데 옹저한열, 열이 났다 식었다 그러니까 옹저한열에서는 감이 불안정기산을 투여 후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술 후에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나타났던 증상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감이 불안정기산으로 효과가 좋았다는 것이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옹저한열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이 불안금정기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옹저한열에 쓰는 그런 약이기 때문입니다. 또 불편하던 각종 증상들이 이 한약을 투여 후에 많이 좋아졌는데 특히 땀나는 것, 배시린 것, 열이 오르고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아졌고 전반적인 전신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네, 박사님 옹저한열 어떤 증상인지 간략히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느 부위에 썩는 병 또는 뾰루지 같은 게 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열이 났다 식었다 하는 현상이 바로 옹저한열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든지 한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옹저한열 알 수가 없죠. 동의보감에 의하면 맥이 부삭할 때는 당연히 열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오싹오싹 초요. 한 축이 나요. 이것은 바로 어느 곳에 썩는 병이 있다는 것인데 더군다나 어느 한 곳이 아프다 그러면 굉장히 확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은 옹저가 생기려는 그런 현상이구나. 특히 맹장같이 아랫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맥이 져보면 맥이 높아. 이거는 옹저가 생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꼭 맹장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수험생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감이 불안근정기산을 투여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